그 와중에 닭싸움에 불려나간 저는 이를 꽉 깨물고 천둥처럼 달려든 처녀의 일격에 바로 나가떨어졌는데, 이걸 본 고나가마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서 저는 제가 잘하고 있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안녕하세요. 더 고작가 TV의 산자나입니다. 고작가의 서재 시즌1 나는 스리랑카주의자입니다. 함께 읽기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나는 스리랑카주의자입니다에 등장하는 저의 스리랑카 친구들을 만나보기로 한 날인 만큼 저를 고작가가 아닌 산자나로 소개해 봤는데요. 이름을 잘못 들었나 하고 귀를 의심하신 건 아니겠죠? 스리랑카의 친구들 대부분은 저를 산자나로 알고 있어요. 선정아의 받침 이응 발음이 어려워서 저를 매번 선전아 선전아 하고 부르던 한 친구가 선전아가 자기 조카의 이름인 산자나와 비슷하다고 해서 그렇게 부르는 게 낫겠다며 산자나로 부르기 시작해서 붙여진 고작가의 스리랑카 이름이 산자나인데요. 저랑 잘 어울리나요? 그런데 알고 보니 산자나는 스리랑카어가 아닌 힌디어였고, 제가 넉 달간 지내기도 했던 인도 마이소르라는 곳엔 한 집 건너 한 집마다 산자나가 살고, 산자나 I love you 라는 인도 유행가에 등장할 만큼 매우 흔한 이름이었지만, 이후 저를 만난 스리랑카 친구들은 마게나머 산자나, 내 이름은 산자나예요 라는 저의 한마디에 열광하곤 했답니다. 지난주에 다녀온 카우둘라 국립공원에서 제게 스리랑카의 코끼리 200여 마리를 한꺼번에 소개한 하바라나의 토박이 대자 페르난도, 그가 바로 제게 산자나라는 이름을 선물한 친구인데요. 대자가 아니었다면 제가 스리랑카주의자가 될 수 있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대자가 제게 보여준 우정과 헌신은 참으로 대단했답니다. 지금은 연락이 닿지 않지만 어딘가에서 또 저에게처럼 열정적으로 자기 나라를 그리고 자기 동네를 소개하는데 여념이 없겠죠? 피두랑갈라 새벽 산행을 같이 해주고 카우둘라 국립공원에서 자연 앞에 인간들이 지켜야 할 예의를 몸소 보여준 대자와 마이야. 이들과 작별한 뒤 저는 캔디를 거쳐 스리파다라는 곳으로 향했어요. 정상에 부처님의 발자국이 찍혀 있다고 해서 성산으로 이름난 해발 2235m의 산을 혼자서 꾸역꾸역 올라가 일출을 보고 하산하다 만난 한 무리의 스리랑카 청년들이 있었는데요. 그들 사이에 루비처럼 빛나던 소녀들도 있었어요. 딜레카와 라시파바. 이 똑똑한 두 소녀는 기꺼이 저의 싱알라 선생님이 되어주었고, 이들과의 인연으로 쿠르네갈라의 고나가마라는 한 동네가 통째로 제게 다가왔죠. 딜레카와 라시파바의 가족뿐만 아니라 EBS 세계 테마기행에서 보셨던 제가 3년간 학비를 보태주어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지금은 어엿한 사회인이 된 착하고 신실한 청년 나빈의 가족도 저의 절친이 되었답니다. 시기리아 왕궁터 앞에서 마주친 악어 때문에 놀란 가슴을 달래주던 사누키 사데우 남매의 가족과 싱알라 왕조의 중세 도시 폴론나루아에 사는 기사란의 가족, 그리고 보석의 도시 라트나프라 사람인 차카디 착한 로하나와 바닷가 마을 사람들인 우데시네와 이레시네, 모두 떠올리기에도 벅차게 많은 이름들인데요. 이러고도 스리랑카에 한 번 갈 때마다 모래알처럼 늘어만 가는 친구들, 아비, 아밀라, 세나디라, 로샨, 니랑가, 그리고 한국에 사는 차민다까지. 도대체 무슨 영문인지 짐작도 되지 않는 스리랑카와의 깊은 인연. 스리랑카는 제게 더 이상 호기심을 자극하는 미지의 여행지는 아니지만 저는 스리랑카를 향한 발걸음을 당분간은 멈추지 못할 것 같은데요. 친구들과 그들 가족의 안부가 궁금하고 갈 때마다 훌쩍 자라나 있는 어린 친구들을 만나는 기쁨을 포기할 수 없어서랍니다. 언제까지 이런 행보가 지속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흐르는 대로 두어볼 생각이랍니다. 요즘은 스리랑카로 떠나기에 언제가 최적기인가 라는 질문을 종종 받는데요. 관광객들은 12월에서 2월 사이,
또는 7월이나 8월을 선호하는 편이지만 저는 언젠가 4월 초쯤 스리랑카에 가서 한 달 남짓 느긋하게 지내다 오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설 명절 때문인데요. 놀랍게도 스리랑카의 새해는 4월에 시작됩니다. 4월 13일은 설날 이브, 우리식으로 하면 까치 설날이고요. 4월 14일이 바로 아우루두라 불리는 설 명절이에요. 이날을 전후로 스리랑카의 공공기관은 일주일씩 문을 닫고 학교는 3주간 방학, 정부의 공식 행사나 새로운 회계년도 4월에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아마도 기후와 그에 따른 농경 문화의 영향일 것으로 추측되는데요. 대부분 지역이 벼 이모작을 하는 스리랑카에서는 3월 중순에 첫 번째 수확을 시작하고 4월 중순이면 벼 수확이 끝나고 열대 과일이 풍성해지는 시기이니 추수감사를 겸해 설 명절을 거하게 치르는 것이겠죠. 저는 루비 같은 소녀들과 나빈의 고향인 고나가마에서 2018년에 스리랑카 설을 보냈답니다. 늦잠을 자는 바람에 헐레벌떡 딜레카의 집으로 가니 6살 씨툼을 뺀 모두가 새벽부터 일어나 목욕 재개하고 며칠 전부터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과 끼리이다라는 흰 꽃을 한아름 따서 바구니에 담고는 할머니를 비롯해 흰옷으로 갈아입은 식구들 모두가 마을의 사원으로 향했습니다. 이렇게 스리랑카의 불교 신자들은 부처님께 푸자, 즉 경배를 드리며 새해를 시작하는데요. 절에 도착하면 부처님을 찾아 꽃과 음식을 드리며 문안 인사를 하고 주지스님께 새해 인사를 하면 스님들은 불자들의 손목에 삐릿눌이라는 실을 감아줍니다.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면서요. 그리고 새해 소망을 담아 초를 봉헌하고 탑도리를 끝내면 귀가 후 본격적인 설 명절 행사가 시작됩니다. 가족들이 하나같이 분주해졌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도 딜레카 할머니의 동선에 시선이 꽂혔답니다. 할머니는 먼저 부엌에 있는 아궁이에 점화를 하고 부엌 한편에 있던 물병을 들고 뒷곁에 있는 우물로 이동했습니다. 그러고는 우물 안으로 물병에 물을 조심스럽게 쏟아붓고는 잠시 무언가를 기원한 뒤 두레박으로 새 물을 길어 물병에 담아 다시 부엌 한편에 두는 일련의 행사를 마치 흐르는 강물처럼 자연스럽게 후루룩 끝내셨어요. 우리의 삶과 때려야 뗄 수 없는 물과 불, 이것을 경외시하는 이러한 의식은 1년 내내 물과 먹을거리가 떨어지지 않길 바라는 농경사회의 오랜 전통으로 이해되었답니다. 모든 의식이 끝나면 드디어 새해의 첫 끼 식사를 하는데요. 그 전에 우리나라에서 하듯 어른들과 손윗사람들에게 세배를 하고 우더르는 아랫사람에게 얼마간의 세뱃돈과 덕담을 내리고 심지어 남매들끼리도 동생들은 몇 살 터울밖에 나지 않는 손인 누이에게 세배를 합니다. 상대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가 땅에 닿도록 엎드려 두 손으로 그의 발을 감싸는 예절이 스리랑카식 세배인데요. 저도 얼결에 아이들에게 세배를 받고 마음이 뭉클해지기도 했어요. 수바알룻 아우르딱 외와 라는 새해 인사와 함께요. 설 명절 기간에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인사가 제격이겠죠. 수바알룻 아우르딱 외와는 싱알라어로 해피 뉴 이어를 뜻한다고 합니다. 설날 아침상에 오르는 대표 음식은 끼리바스라는 건데요. 이것은 끼리라고 하는 코코넛 과즙을 넣어 부드럽게 지은 떡 모양의 쌀밥이고요. 아차루라고 하는 파인애플과 파파야, 당근, 고추 등을 새콤달콤하게 무친 샐러드와 우리식 한과 같이 생긴 코키스, 케움, 아스미 같은 음식들도 대표적인 명절 음식이랍니다. 식사 후에는 마을을 돌며 음식과 선물을 푸짐하게 나눕니다. 어릴 때 친구들과 어울려 마을 어른들께 세배를 하러 다녔던 기억이 나서 스리랑카의 설날 어린 시절을 깊이 추억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연휴 기간에는 각 동네마다 큰 잔치가 벌어집니다. 여기저기 폭죽이 펑펑 터지면 마을 사람들이 마을 중심에 있는 사원으로 모여들고 꼬마 아이들의 마라톤으로
마을 잔치가 시작됩니다. 5살 여자애들과 6살 씨툼이 각각 마라톤 하프 코스를 그것도 맨발로 완주했는데요. 저는 보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이 너무 짠하고 대견하고 그래서 울컥했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들의 가족들은 하나같이 그저 싱글벙글. 아이들을 무척 강하게 키우는 분위기였어요. 그리고는 각종 경기들이 시작되고 사방에 배치된 무대 위에는 아주 똑부러진 사회자들이 명랑한 목소리로 축제의 분위기를 고무하고 그 와중에 닭싸움에 불려나간 저는 이를 꽉 깨물고 천둥처럼 달려든 처녀의 일격에 바로 나가떨어졌는데 이걸 본 고나가마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서 저는 제가 잘하고 있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2018년 고나가마 설날 축제의 산자나의 활약상은 그것이 끝이 아니었답니다. 무대 위에서 공연할 소녀들의 분장을 담당하기로 했던 미용실 사장님의 불참으로 얼떨결에 제가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되어 아이들 4명의 분장을 동시다발적으로 했는가 하면 딜레카와 라시파바 등 고나가마 소녀들의 성화에 못 이겨 그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아우르두 쿠마리아 대회에 참석하는 영광을 누리기도 했는데요. 사실 이 대회는 마을의 10대 소녀들이 그해의 미인, 즉 아우르두 쿠마리아가 되기 위해 1년 내내 외모를 가꾸고 내면을 다듬어 출전하는 대회인데 제가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어떤 준비를 한 적도 없고 참가 자격도 미달인 제가 그 자리에 낀 자체로 낯뜨거운 일이었죠. 나빈이 무대에 오른 저를 엄청 놀리고 비난했을 정도였답니다. 그래도 추억은 방울방울입니다. 아이들이 준비해온 전통 의상을 입고 무대 위를 누비고 사회자가 시키는 대로 노래도 하고 웃음소리로 강당을 들썩거리게 했으니 그거면 됐죠. 정말 긴 하루였고 그런 하루를 같이 보냈기에 그들을 깊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저의 심정 공감되시나요? 2019년엔 마라톤에 출전하겠다고 했던 약속을 지키지 못했기에 꼭 한 번은 4월 언제 다시 고나가마로 가고 싶은 마음도 잘 전달되었을까요? 한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람들 속에 온전히 머물러야 하는 것 같습니다. 온전히 머무르려면 단지 자고 먹고를 떠나 그 문화에 녹아들어야 하겠죠? 스리랑카의 친구들을 떠올리니 벌써 입꼬리가 올라가고 행복감에 젖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책의 2부와 3부의 5개 챕터를 한꺼번에 끝냈는데요. 다음은 다시 마탈레라는 곳의 알루위하라라는 사원으로 갑니다. 또 사원 이야기지만 알루위하라는 앞서 보았던 곳들과 색다른 매력이 느껴질 곳이랍니다. 기대해 주세요. 나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주 금요일 오후 8시 마탈레에서 꼭 다시 만나요. 그럼 장마철 건강 조심하세요. 안녕.